현역 직업 군인이 휴가를 갔다가 이런 일도 있군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이 돼서 돌아오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군 당국은 굉장히 당황해하는 분위기. 전역을 검토했지만 이 군인은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밝혀서 군의 고심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이 A하사가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파악한 건 지난해 7월. A하사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실제 나의 남성과 내 아내의 성정체성이 다르다. 성별 불일치 진단을 받은 후 수차례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A하사는 지난해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겠다며 19일짜리 휴가를 신청한 뒤 태국을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낼 당시 군은 수술 후엔 공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미리 알렸지만 A하사는 수술을 강행. 여성이 되어 돌아온 A하사는 여군으로 만기 전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보통 성정체성 혼란을 겪은 이들은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 입영 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입대 후에 이렇게 성전환한 사람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역이 불가피하다라는 등과 계속 공무를 해야 한다라는 인권단체의 찬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A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할 경우 숙소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데 A하사의 전역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창군 이래 첫 트랜스젠더 여군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사실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 가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일단은 법조인들 오늘 많이 나와 계셨으니까 몇 분 의견 들어볼게요. 이수희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저도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했지만 국방부 출입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취재받지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예, 현재 트랜스젠더가 아마 입대를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이건 남자 전차 조종수로 군 복무를 하시던 분이 지금 그 성이 바뀐 상황인데 저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계속 그 복무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합의가 될 수 있나? 저는 그런 데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법조인 입장에서 예측을 한다면 그 조기 전역 처분을 내릴 것 같고 조기 전역. 거기에 대해서 그 군인이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저는 사법부의 뜨거운 감자가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는 아마 사법부에서도 이런 사회적 합의 부분을 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 정말 고민해야 될 게 왔다. 고민할 게 왔다. 예, 외국 유럽이나 미국도 이런 성전환 수술 받은 자들을 어떻게 군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을 만들고 이제 선진적으로 해왔죠.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성, 여성 생물학적으로 정의되는 성별에 따라서 군대 입대를 했지만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성 정체성도 너무나 다변화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동성애자도 있을 수 있고 성전환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당연히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남자였어요. 그리고 전차 조종수였단 말이죠. 이 몸이 여자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조종을 못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규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여군으로 넣어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바꿔가면서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복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관삼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랜스젠더 여군은 곧 탄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규정 자체가 그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군에 입대를 할 때는 지금 남자 군인 걸 전제로 해서 입대를 한 거고. 그렇죠. 아마 테스트를 할지 시험도 남자 군인 전제를 본 거잖아요. 근데 바로 성전환했다고 해서 여자군인지는 또 적합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는 일단 전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여자군인으로서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받아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도 성전환, 그러니까 호적에 남자에서 여자에서 남자로 변경하는 걸 어떤 경우는 허용을 하고 어떤 경우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경했을 때 엄청 그 주위에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허용을 않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허용을 합니다. 그럼 일단 호적 정정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여자로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법적으로 완전히 여자예요.
그런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 가지고 예. 만약 여군인으로서 뽑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걸면 그건 승소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공무원은 별개의 문제로 지금 이분이 전차 조종수로서 본인의 주특기 그리고 본인이 소속된 대대, 본인이 소속된 뭐 내무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번도 있고 본인의 어떤 그 내무반 안에서의 어떤 하사긴 하지만 직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단순히 그냥 여군에서 근무한다 뭐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계속 근무하던 뭐 숙소 문제도 있고 조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도 행정적인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예. 성소수자 이 호적 특히나 트랜스젠더 그 호적 정정할 때 좀 관여해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법원은 그러니까 외부 성기까지 다 수술을 해서 누가 봐도 이제 여성이 된 경우, 남성이 된 경우에는 그 이 주민번호를 1번이었어. 남자일 땐 1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2번으로 예. 바꾸는. 그러니까 그 하리수 사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거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걸로 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을 땐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져요. 예. 그런데 또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을 했을 때 남성 커뮤니티 쪽에서는 반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됐을 때 이 사안의 경우 뭐라고 딱 이렇게 무자르든 말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상당히 그러니까요. 어려운 점이 어려운 문제다.